안녕하세요. 똑똑한 학습 코칭의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학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. 선생님, 저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아는 게 안 나왔어요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못 보는 아이, 이런 아이들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. 그래서 오늘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, 메타인지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, 메타인지는 학습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?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야, 너 오늘 할 거 다 했어? 너 공부해야지,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죠. 엄마, 오늘 저 할 거 다 했어요. 할 거 없어요. 공부할 게 없어요.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왜 내가 보기엔 분명히 할 게 많은데 얘는 맨날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할까?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,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은 항상 공부할 게 많고요. 메타인지가 없는 아이들한테는 항상 공부할 게 없어요. 왜냐? 메타인지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걸 모르고 있네? 내가 이게 부족하네? 이런 거를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시작을 하게 만드는데, 메타인지가 없으면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난 항상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메타인지는 이 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그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, 이 메타인지는 학습의 과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왜냐? 메타인지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왜 내가 이해가 안 될까? 나는 왜 이 부분이 헷갈릴까?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하게 되죠.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. 실제로 수업 시간에 보면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선생님, 저 이게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뭔가 궁금해요 하는 아이들은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뭐가 궁금한지 뭐가 궁금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. 그거 자체가. 그런데 질문이 없다라는 건 결국은 메타인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안 되지? 나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꼬리를 물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,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? 방법을 찾게 돼요. 근데 방법을 찾을 때 또 이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를 이해할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나한테 가장 좋을까? 내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공부가 잘 됐을까? 이걸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과 연결시켜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다 자기만의 노트 필기 방법, 자기만의 암기 방법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있는 거죠. 내가 이럴 때 잘한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 또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메타인지는 두 번째로 이 학습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어떤 학생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. 공부라는 거는 늘 구멍 찾기의 연속이다. 저는 이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. 공부를 되게 잘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, 구멍 찾기의 연속이다.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, 공부를 하면서 구멍이 나는 부분, 내가 이 부분이 구멍이 났구나, 이 부분이 구멍이 났구나, 이런 것들을 잘 찾고 어떻게 해야 이 구멍을 내가 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는 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구멍을 찾고 구멍을 메꾸도록 도와주는 이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인지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은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고 또 그 과정을 조절하게 하기 때문에, 세 번째로 결국 메타인지는 학습 성과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교육학 연구들을 보면 이 메타인지가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논문들,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. 왜 그러면 메타인지가 학습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에 대해서도 전략을 쓰기 때문이다, 아니면 과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,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, 아까 저희가 얘기한 두 가지. 첫 번째는 뭐냐면,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견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.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요.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없는 친구들과 달리
학습을 하면서 이 내용과 계속 깊게 상호작용을 합니다. 학습 내용과 상호작용한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? 이게 무슨 의미일까? 내가 이 부분을 이해 못했는데 계속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되게 깊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깊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적극적인 학습자가 된다는 의미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네.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학습에 영향을 미치냐. 첫 번째는 시작을 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은 학습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.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나요? 다 알겠는데 메타인지가 좋다는 거는 뭐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들어서 다 알겠는데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? 라는 게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다음 시간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